상반기에도 그랬지만 하반기에도 아마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그 주도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IT의 신 모셨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반도체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이 시장 랠리를 이끌어갈까? 여기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6월에 있었던 이벤트를 안 되짚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어디서 이렇게 실망감이 나왔다고 보세요?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굉장히 또 상단에 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고요. 시장의 기준은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서프라이즈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은 크게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네. 마이크론 캐펙스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자본 지출이 우리는 이제 작년에 감사한 이후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어떤 사이클에 진입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전처럼 이렇게 대규모 이제 투자 경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펙스가 30% 중후반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캐파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HBM이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좀 집중되긴 했지만 자본 지출이 또 저렇게 많으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멀티플을 이렇게 더 주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기회예요? 아니면 이것 좀 대표님도 심각하게 보시는 실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금 신중하게 봐야 돼라는 포지션일까요?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놓고 좀 이제 판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마이크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하반기 시장을 보면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국내 테크 주식보다 좀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도 나왔잖아요, 쭉. 그죠? 상반기는 사실 그렇진 않았는데요. 네, 상반기는 그래도 국내 테크 쪽들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차이.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그걸로 묻기보다는 시장의 특성이 좀 더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하반기에도 유효하고 오히려 또 이런 조정을 또 기회로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엔비디아처럼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마이크론에 또 실었다. 그것이 이유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눈을 돌려서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거의 8조 원 그 중반대까지 시장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부합해 줄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네, 결국 반도체죠. 네, 반도체 쪽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일 걱정인 그거예요. 당연히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그 어떤 추정치 상향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렇죠. 뭐 원래 지금 7조 후반대 이야기하다가 지금 8조 중반대까지 지금 추정치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긴 한데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받아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뭐 삼성전자 쪽이나 이제 밸류체인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삼성전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DS라든지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사업부별로의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추정 정도만 나오겠죠. 월 말에 나올 텐데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래도 시장 눈높이라는 게 있을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저는 이제 한 4조 중후반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4조 원 DS 부문만, DS 부문만 4조 원 중후반대를 보고 있고요. 당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DS 부문에 대해서는 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추정치를. 근데 이제 토탈로 보면 이제 지금 그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을 좀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최근에 TSMC 쪽 보면 파운드리 가격이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가격이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칩셋 업체들, 퀄컴 같은 업체들이 이걸 또 가격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트 업체들이 또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애플조차도 지금 세트 가격을 전가를 하지 못해서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대한 것들을 셋업체가 당분간 좀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진 스퀴즈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삼성전자 이번 실적에서 좀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DS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네, 토탈 요게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MX 쪽에서 이걸 이제 상쇄할 가능성은 있긴 한데 일단은 네네. 시장의 관심은 DS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업 흑자를 확인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도 환호가 가능하다. 지금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중요한 건 뭐 HBM 관심사도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지금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범용 반도체 쪽으로 내년까지 랠리가 이어질 거다.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디램, 낸드 가격 꾸준히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우리가 2022년 3분기가 거의 어떤 생산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디램 기준으로 보면 한 월 140만 장 정도 됐어요.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3사가 전부 HBM 쪽으로 생산량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죠. 네, 올해도 2.5배에서 3배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월 30만 장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20만 장 후반대 정도까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디램을 지금 신규 투자하는 회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디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어떤 생산량을 체크를 해봐도 이게 월 120만 장 이상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어떤 레거시 쪽의 생산 쪽은 그동안 네, 소홀히 해왔고요. 여기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3단 공정이 1A라고 하는 공정 14나노대 그리고 1B라는 공정이 중요하거든요. 1B라는 공정은 12나노대예요. 그래서 지금 1C 10나노 초반대까지 전환하고 있는데 1B 생산 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피크 정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생산을 더 늘리기가 힘든 상황에다가 지금 수율까지 타이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HBM 쪽으로 제일 그래도 속도가 늦었던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업황 그 가격 상승 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긴 한데 그 주요한 수요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서버용 인베디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 쪽은 좋아요. 네. 그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거의 20%, 30%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스마트폰하고 사실 PC도 되게 중요한 수요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쪽, 특히나 내구 소비자 쪽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탄탄하지도 못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들도 좀 많기 때문에 저기서 누가 하나가 또 생산을 갑자기 정상화해버린다. 얼마 전에 키옥시아가 100% 가동을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낸드 쪽보다는 디램, 그러니까 정통 레거시 반도체 안에서는 디램 쪽으로만 봐서 종목들을 좀 추려야 되는 건가요? 사실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낸드도 막 튀어가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업황의 분위기고요. 업황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고 시장은 낸드 쪽에 크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엔터프라이즈 SSD 쪽 수요가 갑자기 동영상 생성의 AI가 더 트리거가 돼서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그런 쪽에 더 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도 보면 지금 이제 SSD 관련주들이 되게 주가가 많이 튀어요. 그래서 보면 뭐 네오셈이라든지 뭐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셈 13%. 저희가 또 CXL 키워드로도 같이 봤는데 낸드의 키워드로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들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역시 상반기나 작년부터 해서 랠리를 이어왔던 HBM이잖아요. 대표님, 결국 삼성은 납품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잡음이 너무 많은데. 네, 뭐 납품하게 될 것 같고요. 젠슨왕이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그 언제라는 게 제일 문제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도 사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콜 테스트를 받고 납품하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스케줄보다는 딜레이 될 수밖에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많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 같았죠. 네. 결국은 갈 거기 때문에 대표님도 삼성전자는 매력적으로 지금 볼 구간이다. 네, 맞습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실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적 곱하기 기대감의 어떤 함수인데
사실 실적은 지금 뭐 레거시 쪽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분기별로 보면 QOQ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메이드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대감인데 네. 기대감이 삼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HBM 주도권은 우리가 하이닉스에 좀 뺏기긴 했는데 오늘 뉴스 나온 내용 보니까 CXL 쪽으로는 우리가 주도권 잡겠다, 칼을 빼들겠다 이렇게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낸드이기도 하지만 또 CXL 키워드로도 많이 갔던 네오셈, 오킨스전자, 엑스콘 오늘 급등세 이어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펀더멘털 어떨 거라고 보세요? 오늘 테마성으로 간다라는 것 제외하고도 미래 먹거리이면서 정말 매력적인 돈벌이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정된 미래인지는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HBM은 사실 예정된 미래잖아요. 네.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채택이 된 거고 네. 이거 방향성이 나오고 정해진 있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CXR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약간 불확실한 거죠. 예전에 우리 PIM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러니까 프로세스 인 메모리도 그 당시에는 네. 삼성이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을 밀고 삼성은 이제 PIM을 밀었었는데 네. 결국은 그 방향은 맞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네.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이나 좀 팩트 체크는 필요하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 좀 여쭤볼게요. AI 그리고 반도체 82조 집중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밸류체인 어느 쪽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뭐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그동안 워낙 많이 뭐 시장에 또 주도주였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뭐 부각될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 해봐야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나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를 지금 뭐 다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한미 반도체요?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뭐 네.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보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집중되고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캐펙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공격적이게 했지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웨이퍼 투입을 늘리는 그런 쪽 전공장 쪽이 네.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집중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전공정 쪽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나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꽤 네.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네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지 봐야겠고 유진테크도 비슷한 위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괜찮지만 두 종목 같이 보자. 알겠습니다. 이형수 대표와 함께 또 IT의 신, IT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고요. 대표와 함께 인사 드리면서 우리 출발 성공 투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